여러분 혹시 오늘 밥상에 오이 무침에 무생채를 곁들여서 한 상 푸짐하게 차려놓고 그 사이사이에 곱게 채 썬 당근까지 듬뿍 올려 드시면서 내가 오늘 건강한 밥상 차려 먹었다 하고 뿌듯해 하시지 않으셨나요? 또는 더위에 입맛이 통 없으실 때 그저 시원한 오이 한 개를 들고 우적우적 베어 드시면서 이게 바로 천연보약이지 하고 굳게 믿으셨거나 아침마다 변비에 좋다는 바나나 한 개에 오이 반쪽을 곁들여 갈아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러셨다면 지금 이 영상 절대로 끄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평생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챙겨 드셨던 그 시원하고 아삭한 오이가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을 조용히 천천히 녹여버리는 무서운 흉기로 변할 수도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콩팥이 녹는다는 그 말이 좀 무섭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결코 제 입에서 나오는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 의과대학의 신장내과 연구팀이 65살 이상 어르신 5,000명을 대상으로 무려 1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더니 잘못된 음식궁합으로 평소 식단을 꾸려오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신장 기능 저하율이 무려 40%나 높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40%면 절반에 가까운 수치예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잘못된 음식궁합 가운데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한 음식이 바로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만나는 그 흔하디 흔한 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생 보약이라고 알고 챙겨 드셨던 그 한 조각이 사실은 우리 콩팥에 작은 못을 박는 일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가슴이 더 철렁하실 만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73살 정말순 여사님 사연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 정 여사님께서는 50대 초반부터 평생을 매일 아침마다 오이와 당근을 곱게 채 썰어서 새콤한 식초에 살짝 묻힌 다음 그 위에 무생채까지 곁들여 드시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셨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오이가 혈관을 청소해준다, 당근이 눈에 좋다, 무가 소화에 좋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좋다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챙겨 드시면 얼마나 큰 보약이 되겠나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한 20년 가까이 정말 정성껏 매일 챙겨 드셨답니다. 그런데 70대로 들어서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리가 자꾸만 푸석푸석 붓고 새벽에 화장실을 가시려고 일어나면 자꾸 어지러우시고 무엇보다 손주들 얼굴 보시러 외출이라도 하시면 얼굴이 부어서 거울 보기가 무서울 정도였답니다. 결국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셨더니 글쎄 신장 기능이 또래 어르신들 평균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정 여사님께서 의사 선생님께 저는 평생 오이며 당근이며 무며 좋다는 채소만 골라 챙겨 먹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하소연하셨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그러시더랍니다. 여사님, 좋은 음식도 잘못 합쳐서 드시면 우리 콩팥에는 도리어 독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정말순 여사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어머, 우리 집 영감님이 딱 저 모양인데? 내가 요즘 다리가 자꾸 붓는데, 거울 보기 무서울 정도로 얼굴이 부었는데 하고 무릎을 탁 치고 계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좋다고 굳게 믿고 챙겨 드시는 그 흔한 채소들이 어떻게 합쳐 드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콩팥의 수명을 갉아먹는 무서운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도 빠짐없이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만 봐주시면요. 첫째, 절대로 오이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실 거고요. 둘째, 그 음식들이 왜 우리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그 원리를 어르신들도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고요. 셋째, 반대로 오이를 천연보약으로 만들어주는 환상의 궁합 2가지와 신장에 효도하는 비법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콩팥을 평생 젊게 지켜주는 24시간 관리 루틴과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절대 주의사항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한 부분이라도 놓치시면 오늘 이 영상 보신 효과가 절반으로 뚝 떠냄지고 자칫 잘못된 정보로 더 큰 화를 부르실 수도 있으니까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곁에는 같이 늙어가는 형제, 자매, 친구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콩팥도 우리 가족의 콩팥만큼이나 소중한 보배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우리 어르신들 가족의 평생 안녕을 지켜드리는
더 좋은 정보들을 부지런히 모아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절대로 오이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첫 번째 최악의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만한 음식이에요. 바로 우리가 눈에 좋다고 시력 보호에 좋다고 매일같이 챙겨 드시는 그 주황빛이 곱디고 온 당근입니다. 여러분, 오이와 당근이 안 맞다고요? 하고 지금 화면 보시면서 혀를 차고 계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생각해도 두 가지 다 너무나 좋은 채소이지 않습니까? 김밥 옆구리에도 같이 들어가지요. 비빔밥 위에도 같이 올라가지요. 무침이며 샐러드며 어디든 단짝처럼 같이 들어가는 두 친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둘이 만나면 우리 어르신들 몸에는 정말 큰 손해가 되는 그런 비극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 안에는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살고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아스코르비나제.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오이 안에 살고 있는 작은 도둑 한 마리가 있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도둑이 무엇을 훔쳐가느냐? 바로 다른 채소 안에 들어있는 그 귀한 비타민C를 깡그리 훔쳐가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한옥마을에 한밤중 서리 도둑이 들어와서 하룻밤 사이에 모든 집의 곳간을 다 털어가는 것처럼 오이 안에 그 작은 효소가 함께 묻힌 당근의 비타민C를 한 톨도 남김없이 분해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껏 비싼 당근을 사다가 정성껏 채 썰어서 정성껏 무쳐 드셨는데 사실은 그 영양분을 한 푼도 못 드신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 비타민C가 어떤 영양소입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파수꾼 같은 영양소예요. 우리 몸의 혈관이라는 건 마치 오래된 시골집 마당을 가로지르는 작은 도랑 같은 것이거든요. 평소에는 그저 물이 잘 흐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흙이 씻겨 내려가서 도랑벽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엔 도랑이 무너져 내리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혈관벽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엔 작은 충격에도 출혈이 생기거나 혈관이 막히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콩팥이라는 녀석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몸의 작은 혈관들이 가장 빽빽하게 모여있는 정말 정밀한 여과 공장이에요. 콩팥 한 개 안에 작은 모세혈관이 100만 개도 더 들어있다고 하죠. 그런데 비타민C 도둑 맞은 식단을 매일 드시면 그 100만 개의 작은 혈관들이 하나둘 약해지면서 콩팥이라는 그 정밀한 공장 자체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이와 당근을 같이 드시는 그 평범한 한 접시가 따지고 보면 우리 콩팥의 여과 기능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는 일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결책이 정말 기가 막히게 간단합니다. 단 한 방울이면 됩니다. 무엇이냐? 바로 식초입니다. 오이와 당근을 함께 무치실 때 식초를 한두 방울만 톡톡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식초의 시큼한 산성 성분이 오이 안의 그 비타민 도둑을 즉시 잠재워 버립니다. 마치 도둑 잡으려고 마당 입구에 안전핀을 박아두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식초가 도둑의 손목에 자물쇠를 채우는 셈이죠. 그러니까 식초 한 방울이 우리 콩팥에 100만 개의 혈관을 지키는 작은 안전장치가 되는 셈이고 매일 식탁에 오르는 오이 무침이 진짜 보약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최악의 궁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김장철에 빠짐없이 챙기고 시원한 동치미로도 즐기고 깍두기로도 담그는 그 하얗고 통통한 무입니다. 여러분, 오이와 무가 안 맞다고요 하시면서 또 한 번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옛날 어르신들 시절에는 동네 한방의 어른들이 다들 알고 계셨던 우리 조상들의 깊은 지혜였어요.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좋은 지혜를 어디서 들으실 길이 없으니까 그저 좋다고 알려진 두 채소를 한꺼번에 챙겨 드시는 거죠. 왜 오이와 무가 안 맞느냐? 한방에서는 음식마다 성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뜻한 성질, 차가운 성질, 평안 성질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오이라는 녀석은 성질이 아주 차갑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무라는 녀석도 성질이 아주 차가워요. 차가운 성질의 음식 두 가지가 한꺼번에 우리 뱃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한겨울 새벽에 차디찬 우물물을 한 바가지 들이켜시는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 뱃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 냉기가 한 그릇 분량으로 단번에 쏟아져 들어가니까 우리 뱃속이 잠깐 사이에 얼음 창고처럼 변해버립니다. 젊으셨을 때야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양기가 펄펄 끓고 있으니까 차가운 음식이 들어와도 금방 데워서 처리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양기가 점점 사그라지고 손발은 시리시고 아랫배는 늘 싸늘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몸 상태에서 차가운 성질의 음식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면 우리 뱃속이 마치 얼음 창고처럼 차가워지고 그 차가운 기운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우리 콩팥입니다. 콩팥이라는 녀석은 한방에서 수기라고 해서 우리 몸의 물의 기운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장기예요. 그런데 차가운 기운이 콩팥에 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콩팥으로 흐르는 피의 양이 줄어들고 콩팥 자체가 얼어붙은 펌프처럼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마치 한겨울에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가 얼어붙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 콩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콩팥이 얼어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첫째로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옵니다. 화장실에 가셔도 시원치가 않으세요? 둘째로 몸이 자꾸자꾸 붓습니다. 다리가 붓고 얼굴이 붓고 손등이 아침마다 푸석푸석해지죠. 양말 자국이 종아리에 하루 종일 남아있고 반지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손이 붓습니다. 셋째로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이와 물을 함께 묻힌 그 시원해 보이는 한 접시가 사실은 우리 콩팥에 천천히 얼려버리는 무서운 음식이었던 셈이죠. 해결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이와 물을 굳이 한 접시에 함께 묻히지 마시고 끼니를 다르게 드세요. 점심에 오이 무침을 드셨으면 저녁에는 무생채를 따로 드시는 식으로 시간 차이를 두시면 됩니다. 둘째, 두 가지를 꼭 함께 드셔야겠다 싶으시면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반드시 같이 곁들여 주세요. 부추, 마늘, 생강, 대파 같은 것들이 다 따뜻한 성질이거든요. 이 따뜻한 친구들이 차가운 두 친구의 한기를 녹여주는 작은 보일러 역할을 해줍니다. 셋째, 가능하면 한겨울이나 환절기처럼 몸이 차가운 시기에는 이 둘의 조합을 피해 주시고 양기가 충만한 한여름철에 가끔 즐기시는 정도로 절제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최악의 궁합입니다. 이건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우리 어르신들께는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니까 메모하시거나 영상 다시 돌려보시면서라도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바로 오이와 우리가 변비에 좋다고 매일 챙겨 드시는 그 노란 바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셨죠? 오이도 좋고 바나나도 좋다고 알고 계신 두 가지 음식이 사실은 우리 콩팥에는 정말 무서운 만남이라는 사실. 왜 그런지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우리 몸 안에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있습니다. 칼륨이라는 녀석은요, 적당히 있을 때는 우리 심장을 규칙적으로 콩닥콩닥 뛰게 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우리 심장의 박자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너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심장이 갑자기 박자를 잃고 마구 뛰기 시작합니다. 마치 잘 가던 시계가 갑자기 미친 듯이 빨리 가다가 어느 순간 뚝 멈춰버리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일이 우리 심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의학용어로는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게 바로 칼륨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무서운 신호예요. 그런데 우리 콩팥이라는 녀석은 평소에 우리 몸의 칼륨을 알아서 적당히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너무 많으면 소변으로 내보내고 모자라면 다시 흡수하고 그렇게 균형을 정밀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콩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들어온 칼륨이 우리 몸 안에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 안에 시한폭탄을 들이고 사는 셈이죠. 그런데 오이와 바나나, 이 두 가지가 어떤 음식인지 아십니까? 식물성 식품 중에서 칼륨이 가장 풍부한 두 가지 친구들이에요. 오이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에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까지 더해지면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갈아 드시거나 한 끼 식사로 함께 드시면 그 칼륨이 콩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리 심장으로 한꺼번에 몰려가서 부정맥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신장이 건강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이 두 가지를 드신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콩팥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니까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 본인이 신장 기능이 떨어졌는지 어떤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신장이라는 녀석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는 아주 침묵하는 장기거든요. 한방에서도 신장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다리가 잘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나 손등이 자주 부으시는 분들은 본인의 신장 기능을 한번 꼭 의심해 보시고 이 두 가지 조합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책으로는요, 만약 오이와 바나나를 꼭 함께 드시고 싶으시면
오이를 손질하실 때 껍질을 깨끗하게 벗기시고 차가운 물에 1시간 정도 푹 담가 두셨다가 드세요. 그러면 칼륨이 물에 우러나서 양이 많이 줄어듭니다. 한방에서도 옛날부터 신장 안 좋은 어르신께 채소를 드릴 때 꼭 이렇게 우려서 드렸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 오이는 반개, 바나나는 반쪽 정도로 나눠서 드시면 콩팥에 가는 부담을 한결 줄이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매일 드시기보다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로 횟수를 줄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여기까지 절대로 오이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공합 3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오이와 당근. 비타민 도둑에게 우리 혈관을 빼앗기지 마세요. 둘째, 오이와 무. 차가운 성질끼리 만나서 콩팥을 얼리지 마세요. 셋째, 오이와 바나나. 칼륨 폭탄으로 우리 심장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세요. 이 3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콩팥 수명이 10년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의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렇게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있는 반면에 오이를 우리 콩팥의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환상의 궁합도 분명히 있거든요. 오이라는 친구는 정말 까다로운 친구예요. 잘못 만나면 독이 되지만 제대로 된 짝을 만나면 그야말로 우리 콩팥의 효도하는 천연 보약으로 변신합니다. 자, 그럼 그 오이의 환상의 짝꿍 2가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부디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환상의 궁합입니다. 이건 제가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을 위해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이에요. 오이의 차가운 기운에 따뜻한 친구를 짝지어주는 음양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마치 한겨울 추운 새벽에 따뜻한 아랫목과 시원한 윗목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그 한국식 온돌방의 완벽한 균형이라고나 할까요? 그 환상의 짝꿍이 바로 우리가 봄철에 빠뜨리지 않고 챙겨 드시는 그 향긋하고 알싸한 부추예요. 오이와 부추, 이 둘의 만남이 왜 그렇게 좋으냐? 차가운 성질의 오이 위에 따뜻한 성질의 부추가 살포시 내려앉아서 우리 뱃속의 음양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게다가 부추라는 친구는 한방에서 기양초라고도 부를 만큼 우리 어르신들의 양기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보약 같은 채소입니다. 부추가 콩팥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오이가 그 안의 노폐물을 시원하게 청소해주니까 콩팥의 여과 기능이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거죠. 마치 하수구를 청소해주는 청소부와 보일러를 틀어주는 수리공이 한 팀을 이뤄서 일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빼놓을 수 없는 친구가 바로 식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비타민 도둑, 잠재우는 안전핀, 기억나시죠? 부추 안에도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이의 효소가 부추의 비타민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식초 한두 방울을 톡톡 떨어뜨려 주시면 그야말로 완벽한 콩팥 보약 한 접시가 완성되는 거예요.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이를 어슷썰기로 자르시고 부추는 한마디 길이로 송송 자르시고 거기에 식초 한두 방울, 약간의 소금, 참기름 살짝, 그리고 통깨를 솔솔 뿌려주시면 끝이에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식탁에 정성껏 올려보세요. 한 달이면 다리 붓기가 빠지시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고 2달이면 아침에 거울 보실 때 얼굴이 한결 가벼워진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째 환상의 궁합갓입니다. 이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콩팥 안 좋고 몸이 자주 붓는 어르신들께 정성껏 만들어드리던 그 보약 같은 음식이 있거든요. 한방에서도 신장의 천연 청소기라고 부르는 그 귀한 음식, 바로 오이와 배의 만남, 오이배 중탕입니다. 오이배 중탕,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그런데 만드는 법을 들으시면 어머, 그거 옛날에 우리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던 거 아니야? 하고 무릎을 탁 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해요. 잘 익은 배 1개를 골라서 윗부분을 뚜껑처럼 칼로 잘라두고요. 그 안의 속을 숟가락으로 살살 파냅니다. 그러면 배 1개가 마치 작은 옹기 그릇처럼 변하죠. 그 안에 잘게 썬 오이를 가득 채워 넣으시고 꿀 1숟갈을 살짝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라둔 배 뚜껑을 다시 덮어서 찜기에 올려 30분 정도 푹 쪄주시면 끝입니다. 부엌에서 한참을 기다리시면 그 향기가 정말 기가 막혀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그 따끈따끈한 오이배 중탕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배라는 친구는 우리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일을 합니다. 마치 가뭄의 마른 들판에 단비를 뿌려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오이는 콩팥의 열을 부드럽게 내려주면서 우리 몸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살살 내보내는 일을 하죠. 이 두 친구가 따뜻한 김에 살짝 익어서 만나면 그야말로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과 폐를 동시에 보살피는 천연 영양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게다가 따뜻하게 쪄서 드시니까 차가운 성질이 한결 누그러져서 양기가 부족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정말 좋아요. 첫째로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시는 분들, 둘째로 다리며 얼굴이 자주 부으시는 분들, 셋째로 평소에 가래가 끼고 마른 기침을 자주 하시는 분들, 넷째로 환절기마다 컨디션이 자주 떨어지시는 분들. 이런 어르신들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저녁 식사를 가볍게 드신 후에 오이배 중탕을 한 그릇씩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셔보세요.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독소를 빼주니까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시면 몸이 가벼워진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비싼 이뇨제 약을 드실 필요도 없고 부작용 걱정도 없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천연 처방이죠. 옛 어머니의 손맛이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을 살리는 약이 되는 셈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콩팥을 평생 젊게 지켜주는 24시간 관리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쉽고 간단한데 효과는 어떤 비싼 영양제도 따라올 수가 없는 진짜 비법이에요. 자, 차근차근 따라와 주십시오. 먼저 해가 떠 있는 낮 시간대입니다. 활동량이 많고 우리 몸의 양기가 펄펄 끓어오를 때예요. 이때는 오이의 시원한 성질이 우리 몸의 더위를 식혀주고 노폐물을 부지런히 밖으로 내보내주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 때 앞에서 말씀드린 오이 부추 무침을 한 접시 곁들여 드세요. 부추의 따뜻한 기운이 양기를 보충해주고 오이의 시원한 기운이 노폐물을 청소해주니까 우리 콩팥이 한결 활기차게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한 잔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아요. 옥수수 수염은 옛날부터 한방에서 신장의 부종을 빼주는 명약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시간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의 양기가 점점 사그라지고 콩팥이 하루 종일 일한 피로를 풀어야 할 시간이거든요. 이때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차가운 생오이를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텔레비전 앞에서 출출하시다고 냉장고에서 오이 한 개 꺼내어 우적우적 드시는 그 습관. 오늘부터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저녁에 차가운 음식이 들어가면 우리 콩팥의 회복을 방해하거든요. 마치 모처럼 잠자리에 들려는 일꾼을 한밤중에 깨워서 다시 일을 시키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저녁에는 무엇을 드시면 좋을까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가장 좋습니다. 우유의 부드러운 칼슘이 우리 뼈를 지켜주고 따뜻한 기운이 콩팥의 회복을 살뜰히 도와줍니다.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오이배 중탕을 따뜻하게 한 그릇 드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그렇게 따뜻한 한 그릇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우리 콩팥이 밤사이에 푹 쉬면서 다음날을 위해 깨끗이 청소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 2시간 안에는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자다가 화장실 가시느라 깨면 콩팥이 제대로 쉴 수가 없거든요. 콩팥에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음식이 보약이라는 옛말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음식이 보약이라고 해서 지금 드시고 계신 혈압약이며 신장약이며 당뇨약을 함부로 끊으시거나 줄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음식은 어디까지나 약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텔레비전 건강방송 한번 보시고는 이거면 약 안 먹어도 되겠네 하시면서 약을 끊으셨다가 큰 화를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응급실에 실려가시고 입원하시고 가족들 가슴을 졸이게 하시는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오이의 궁합을 잘 맞춰서 정성껏 드시다가 한 2-3달쯤 지나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신 게 느껴지시거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다리 붓기가 쏙 빠지신 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오이가 정말로 여러분의 콩팥을 돕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예요. 그때 절대로 혼자 판단하시지 마시고 다음 진료 때 주치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요즘 이런저런 음식을 챙겨 먹고 있는데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약을 한번 조절해봐도 될까요? 하고 꼭 상의하세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과 의논하시면서 약의 양을 천천히 안전하게 조절하셔야지 절대로 혼자서 약을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죠?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로 오이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3가지. 첫째, 당근, 비타민 도둑이 활개칩니다. 둘째, 무, 차가운 성질끼리 만나면 콩팥이 얼어붙어요. 셋째, 바나나, 칼륨 폭탄으로 심장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콩팥을 살리는 환상의 궁합 2가지. 첫째, 오이 부추 식초 무침, 음양의 완벽한 조화로 콩팥에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둘째, 오이배 중탕, 옛 어머니의 손맛으로 신장을 부드럽게 청소해줘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이 5가지 비법만 정확하게 지키시면 여러분의 콩팥이 10년은 더 젊어지실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잠깐 시간 내셔서 옆집에 사시는 친구분께도 멀리 사시는 형제 자매분께도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좋다고 알려진 음식만 챙겨 드시다가 정작 그 잘못된 궁합 때문에 콩팥을 망가뜨리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정확한 정보 하나가 우리 가족과 친구들의 평생 콩팥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가족에게는 평생 가는 큰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넣어주십시오.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평생 안녕을 지켜드리는 더 좋은 정보를 제가 만들어 올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빨간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어르신들 가족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 다른 데서는 잘 안 알려주는 그런 귀한 이야기들을 제가 매주 정성껏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행복을 지키는 보배 같은 장기입니다. 콩팥이 건강해야 평생 자식들 결혼식도 즐겁게 보러 다니실 수 있고 손주들 재롱도 마음껏 즐기실 수 있고 그 맛있는 음식들도 마음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비법을 부엌벽에 작게 적어두시고 매일 식사 준비하실 때마다 한 번씩 떠올려 주세요. 그 작은 정성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평생 젊게 지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 모두의 평생 행복을 지켜드리는 가장 든든한 약속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평생 건강을 지켜드릴 더 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면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